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운영관리실장 이철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로우주센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위치입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전남 고흥군 복내면 외나로도 맨 끝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저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이지만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발사할 때 발사체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1단 발사체가 그 나라에, 물론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만 영해에 떨어지는 것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쪽과 동쪽에서는 발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주도가 가장 발사장으로서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우주센터는 또 넓은 부지의 안전 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그렇게 넓은 부지를 저희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군에 있는 외나로도 맨 끝단에 우주센터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우주센터는 약 한 50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로 발사 때 잘 보셨겠지만 발사 시에는 발사체 에서 엄청난 화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에서만 발사체를 추적을 하게 되면 표면적도 작고 또 화염에 의해서 전파가 산란된다든지 이런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추적소를 설치해서 발사체의 좌측에서 발사체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센터에서 발사는 전북을 영우로 놨을 때 정남이 180도가 되고요. 근데 180도로 발사하게 되면 제주라든지 그 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유인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약 10도 정도를 동쪽으로 틀어서 170도 방향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70도 방향으로 발사를 해서 킥턴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일본 밑으로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주도인 나하섬을 넘어가지만 그때는 이미 200km 이상의 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상 대기권을 가지고 이제 영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은 80에서 120km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100km 정도까지를 영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키나와를 넘어갈 때는 200km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센터 전경입니다. 참 멋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 뒤쪽 산 뒤로 해가지고 쭉 능선을 타가지고 보이시는 곳이 우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는 크게 발사 통제 시설, 그리고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는 비행 추적 시설, 그리고 발사체 조립 및 시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추진기간 시험 설비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년에 발사할 누리호의 엔진을 실제 점화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맨 안쪽에 발사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가 이렇게 부지가 넓은 이유는 발사대로부터 안전 반경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발사체, 액체 엔진의 발사체는 초기에 바로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났었을 때 사람이 밖에 나와 있어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보통 누리호는 2km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사 때는 이 발사 통제 시설에 있는 사람이 발사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센터 연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0년대 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2001년 1월 30일 부지 선정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기본 설계를 통해서 2003년 3월에 저희가 기공식을 하고 6년 만에 2009년 6월에 우주센터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동년 8월에 나로 1차, 2010년 2차까지 다 실패를 하고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선정 발표로부터 딱 12년 만에 발사에 성공하게 되었고 18년 11월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까지 성공을 한 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우주센터에서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가장 메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아래를 보시면 MDC라고 되어 있는 게 미션 디렉터 센터라고 해서 발사를 총괄 지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발사 준비 현황이라든지 발사해서 최종적으로는 발사 총 책임자가 발사를 진행할지 말지까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발사 이후에는 우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부터 들어오는 발사체에 대한 위치 정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위성이 분리되는 순간 위성이 제 궤도에 제 속도로 투입이 됐는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곳 MDC입니다. 그리고 LCC는 발사체 통제센터, 런치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발사 전 4시간 전에 발사대로부터 모든 인원이 이 LCC로 내려와서 다 광통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연료 주입, 산화제 주입, 밸브 하나 열고 닫고를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 오른쪽으로 있는 운용실들은 우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의 운용실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앙통제실이라고 해서 24시간 우주센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보안 설비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 레이더동이라고 해서 우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싸고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 이후에 발사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가장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비고 해서 약 직선으로는 약 3,000km까지 발사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사체 조립 시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주센터는 거의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평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체 보관동, 위성시험동, 위성시험동은 클린룸 설비가 설치되어서 위성을 최종 조립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발사체 종합조립동은 최종적으로는 발사체를 조립하고 시험하고 다음에 위성까지 옮겨와서 최종 조립을 한 다음에 발사대로 이송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발사대는 지금 크게 2개의 발사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시험 발사체 발사대는 나로호를 발사했었고 18년에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던 것이고요. 이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가 이 발사대로서 내년에 발사할 누리호를 발사할 발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발사대를 처음부터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중앙공용 설비라고 해서 양쪽으로 공동으로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설비들은 중간에 빼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다 양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한국형 발사체는 그 시험 발사체 발사대와 다르게 엄브리칼 타워 아니면 서비스 타워라고 해가지고 그런 큰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는 나로호는 1단 발사체만 액체였지만 누리호는 1, 2, 3단이 다 공이 똑같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사용하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저 서비스 타워를 이용해서 1, 2, 3단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이제 구축하게 되었고요. 지금 큰 타워들이 각 발사대마다 3개씩 보이는데 저건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피레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뢰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사는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낙뢰가 심한 날은 절대 발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사 이후에 낙뢰를 맞거나 비행기는 낙뢰를 맞아도 빠져나가는 장치가 되어 있지만 발사체는 위성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낙뢰가 있거나 그래서 발사장 주변에 2km 이내에 낙뢰가 있거나 하면 발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 피레침을 저렇게 설치해 놓은 이유는 중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사체를 세워놓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런 피레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 제주에 있는 제주 추적소입니다. 그래서 제주 추적소에는 총 3개의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추적 레이더가 동일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2중화, 3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그 다음 것이 이어서 추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TLM-32가 있는데 저 장비는 텔레메트리, 원격 자료 수신 장비라고 해서 저것도 뭐 발사체의 위치를 파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사 이후에 발사체 내부의 온도라든지 압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성의 상태를 수신받으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제주 추적소는 평시에는 저희가 2명의 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발사 시에는 3명이 추가돼서 5명의 연구원이 장비 3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추적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그 대한민국 그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 추적소를 해서 빨간 선이 있습니다. 그 빨간 선이 제주에 있는 그리고 센터에 있는 장비가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가 킥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공률 반경에 의해서 약 1100에서 1200km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전파가 바다에 맞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벤트에 대해서 특히 위성 분리 상태까지를 수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남태평양 팔라우라는 곳에 추적소를 설치를 하고 장비 2개를 갖다 놓고 발사 때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단 발사체가 종료가 되고 위성이 분리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위성의 궤도 정보와 그리고 위성이 실제로 우주 공간을 돌기 위해서는 초속 8km 이상의 속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속도까지 다 자료를 수신해서 발사의 성공 여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해외 추적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당장 발사가 내년이긴 하지만 아직 없어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누리호와 계속 통신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사일이 결정이 나면 석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배로 팔라우로 옮겨서 운용 시험을 통해 가지고 발사 시에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적소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센터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